사람들은 결혼해서 살죠. 사람들은 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잖아요. 결혼에서 함께 사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결혼해서 내가 편해야 되는 관점 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모두가 어떤 확실한 어떤 정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그걸 적용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 편견이 둘이 살면서 죽고 못 살 그 여자 남자로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디테일한 어떤 부부 사이의 디테일한 어떤 철학적, 종교적 뭔가 사회 흐름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싸잡아서 그냥 남녀 평등이라고 그걸 하나로 가고 있으니까요. 부부는 그런 거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부부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부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 다른 부부에게 그냥 TV 뭐해서 그냥 단순한 한 가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어떤 뭐죠? 두리뭉실하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정들이 없어요. 솔직히 부부로 만나서 나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겠죠. 나는 잘났나요? 또 어떠한 여자 입장의 남편이 여자 쪽에 잘난 건가요? 잘나봤다. 조적지혈이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객관적 기준으로 세상에 흘러가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각본으로 구성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과 비유를 하거든요. 세상의 남자는 다 강한가요? 세상의 여자는 다 예쁜가요? 우리는 세상의 남자 여자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결혼 생활에 순하고 약한 남편에 억척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억척스러운 아내가 순하지 않고 강한 남자 부딪히면 억척스러운 아내 역할이 계속 부딪히면서 좋지 않거든요. 억척스러운 아내는 좀 순하고 좀 세상살이에 좀 둔한 그 남자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순하고 약한 남편이 억척스러운 남편보다 못한가? 그것도 아니죠. 순화는 순환대로 삶의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세상살이는 살아가는 직업군도 다양하고요. 먹고 사는 길도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한 걸 기준으로 자기랑 사는 사람을 내가 가장 잘한 건데 저 사람 내가 잘한 것 기준으로 못한다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순하고 약한 남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순하고 약한 남자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책을 읽고 뭔가 문학적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근데 강한 쪽에는 힘이고 파워고 뭔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기준점은 달라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어떠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평가는 둘 다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평범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기대며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그거예요. 자기만 잘난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전체 기준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 모순 속에 많이들 빠져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순하고 약한 남자는 아내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억척스러운 남자는 아내가 가지 못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보완하게 살면 좋거든요. 그런데 억척스러운 아내가 자신은 억척과 사회성이 있는데 남편이 사회성이 없다고 공격하고, 또 그 순하고 약한 남편은 공부도 잘하고 뭔가 철학적 감각이 있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억척스러운 남자가 무지한 그 아내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참 우주는 그럴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순하고 약한 남편에 억척스러운 아내를 붙여놓은 이유는 우주 입장엔 그럴 거예요. 순하고 착한 남편이 사회성이 약하니 좀 사회성이 강한 네가 좀 보완해줘라, 이거고요. 억척스러운 아내에게 이 아내는 좀 철학적이고 좀 뭔가 인생살이가 약하니 좀 도와줘라, 이거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주가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두 부부가 협력해서 살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혼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이렇게 그 부부 사이에서 문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또 작가도 그렇죠. 드라마 작가, 젊은 작가들이 쓰는 거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니죠. 그냥 항상 싸우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두 부부가 만나서 부부 특성에 자기 잘한 것을 도와주고 또 자기 못한 것을 돈 받고 살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게 안 놔두죠. 그렇게 안 놔둬요. 다들 그냥 짜증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어떻게든 그냥 가정이 분란을 이렇게 하게, 그게 지금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소리 없이 사는 부부는 이야기거리가 안 돼서 흥행이 안 될 거거든요. 물론 흥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드라마는, 가정 드라마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오고 가정이 다 전쟁터거든요. 어쩌다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계속 써야 되고 이런 드라마 작가들이 있어야 될까요? 우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은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서로 살 만큼 조금은 짜증내지 서로 못 살아갈 만큼 화를 내지 않거든요. 다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다. 뭐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부부로 살기는 너무 무섭고 그래요. 부부가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TV에 나온 모든 이야기 채널을 보면 일단 강사들은 여자를 상대로 강의하면 남편은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남편이 죄인이면 아내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두 부부끼리는 서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험한 사회일수록
부부는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두 부부가 만났을 때는 즐겁고 두 부부가 만났을 때는 그 안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불안감 없이 혹시 어떤 남자가 어렸을 때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아내가 남편을 품어주면서 정서적으로 극단적 안정성에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부부 같습니다. 부부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 밑에 살잖아요. 딸은 아버지, 아들은 엄마의 이성적으로 그렇게 살듯이 결혼하기 바톤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엄마고 아버지고 아내는 남편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성적으로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한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페미니즘도 있고 남녀평등도 있고 성희롱 방지법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갑질도 있고 뭣도 있으면서 끊임없이 가정에 사는 두 부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직장생활에 나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하고 약한 남편의 억척스러운 아내가 맞습니다. 만약에 보편적으로 만약한다면 순하고 약한 남자는 어리숙하기도 하거든요. 정의인 반면에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절대로 둘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하고 착한 남자는 강한 여자를 만나거든요. 저는 착한 남자 입장에서는 강한 여자에게 뭔가 좀 자기의 자상한 아내를 그립고요. 그리고 순한 여자는 강한 남자를 만나거든. 그걸 선택하죠. 자기가 순하고 착하니까 강한 남자를 통해서 세상 살아갈 수. 그렇지만 그 살면서 순한 여자는 좀 자상한 남자를 그리워하거든요. 모든 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일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렸을 때 그 기분 받아와서 서로 엄마 아버지가 되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의 딸인 아내는 남편과 핏줄이고요. 아내의 아들인 남편은 아내와 남편의 핏줄이죠. 엄마와 자식 간에가 가장 유대관계가 크거든요. 핏줄을 섞였으니까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내를 딸처럼 여기고 남편이 아내가 아들을 남편을 아들처럼 여겨준다면 그 순하고 약한 남편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은요 분명히 그렇게 만나요. 약한 남자랑 강한 여자를 만나고요, 약한 여자랑 강한 남자를 만나요. 그건 좋긴 한데 살다 보면 순하고 약한 남자는 강한 여자 때문에 힘들어요. 순한 여자는 강한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 강한 사람은 약자를 아주 쉽게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약자는 뭔가 그 상황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비겁하고 변명하기 싫거든요. 그걸 참아주고 있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서로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둘이만이 조용히 재밌게 평화롭게, 그리고 둘 사이 속에서 서로 좀 게으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 게으른 걸 봐준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우리 미운정 고운정으로 내가 약해, 혹시 강한 쪽에 있는 사람, 부부중 강한 쪽에 있는 사람, 혹시 약한 쪽에 있는 사람 좀 돌봐주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자기가 잘한 쪽에서 보면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도 강점이 있고 강자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약자가 강자가 아무리가 강하다 하지만 보면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요. 약자는 강하지만 강자의 약점을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같은 편이 걸리거든요. 약자가 강자를 택했던 것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 택한 거 아니에요? 또 강자는 약자를 택한 것은 강대강으로 만나면 힘들거든요. 강자에게는 약자의 순하고 조금 부드러운 남자 한 파트너랑 살면서, 아내 남편이랑 살면서 강자 또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 여러분, 대다수 그럴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한 짝을 만나는 거죠. 절대적이에요. 내 자신을 보완해줬다면 내 약점을 커버해달라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서로,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가 돼주고, 아내는 남편의 엄마가 돼서 부모 자식 간으로 그렇게 핏줄 맺은 관계처럼 그렇게 약점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자식의 약점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감싸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부부 사이도 서로 품어주고 감싸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남자끼리는 힘드는데, 동성끼리는 힘드는데 남자 여자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인생길에서 정말로 그 디테일한 지식과 디테일한 마음가짐과 디테일한 정말 서로 힘들지만 서로 함께 품어주고 아버지 엄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은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품고 또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이 세상에 하직할 때 내가 잘 살았고 감사하는 마음 느끼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든요. 우리 이왕 부부끼리 만나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 하직할 때 후회 없이 정말 사랑받고 살았다고 하는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싶죠. 네, 저도 사랑받고 싶고 저도 사랑해줘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한 팀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그래도 이렇게 못났지만 내 아들을, 내 남편, 내 아내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 아내,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생활 하는데요, 서로 그렇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된, 정서적으로 매우 편안한 그런 서로 부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